오케이. 네. 그러면 지금 이거 누구예요? 누가 제출한 거죠? 이런 연구를 진짜 하는 거예요? 이거 뭐 약간 그 아키텍처 서치 논문 같은 거던데 이거는 GPU가 많이 필요하지는 않았나요? 그래요? 네. 그래요? 하여튼 뭐 글은 직접 다 쓴 거냐고 물어보면 좀 약간 이상한가? 하여튼 네. 영어를 그래도 잘하던데요? 그래도? 어디서? 나도 좀 봐주려고. 어디서 받았어요? 네. 그랬군요. 오케이. 아, 네. 이게 Introduction of Submission? Introduction of Submission? 오케이. 네. 자, 일단은 약자는 정의를 했으면 우리가 꼭 써야 된다 했죠? 네, 썼네요. 이거 이제 약자를 그러니까 뒤에서 안 쓸 거면 약자를 거꾸로 정의를 하지 않아야지 되고요. 여기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플랍스 같은 것도 이게 뒤에서 플랍스나 플랍은 이제 쓰지는 않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뭐 이게 플랍은 어떻게 보면 약자보다는 그냥 플랍이라고 얘기하는 게 사람들한테 더 와닿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약자를 이제 좀 나타냈다고 한다면 뭐 또 그것도 어느 정도는 뭐 네, 말이 되는 것도 같아서 이거는 뭐 꼭 굳이 약자로 정의하면 안 된다라고 뭐 이야기를 네, 하지는 네, 않아도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엔 네. 그 다음엔 이거 그 현재 분사로 쓸지 단순 과거로 쓸지 뭐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related work 같은 데서 뭐 예를 들면 구펠로우 에탈 have proposed generative model based on adversarial training. 그 다음에 later on 아니면은 afterwards 주 에탈 어쩌고 extended this approach 이렇게 네, 그러면 쭉 일단은 현재 관련 이제 과거로 이야기를 보통 하겠죠. 근데 이제 현재 분사랑 이제 그냥 단순 과거 중에 이제 우리가 시제를 선택을 해서 쓸 수가 있는데 얘기 관련해서 했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현재 분사로 쓰든 이제 그냥 단순 과거로 쓰든 그냥 그 두 개 중에 어떤 걸로 써도 사실 크게 상관은 없대. 그냥 다만 통일은 해줘야지 돼요. 그러니까 언제는 현재 분사로 have proposed로 썼다가 갑자기 단순 과거로 뒤에서는 주 에트알 extended 그냥 단순 과거로 나오고 이러면은 좀 이게 하여튼 컨시스턴시가 좀 약간 깨진다는 측면에서 그냥 둘 중에 하나로 썼으면 조금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 컨시스턴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나 같은 경우에 이제 둘 중에 이제 뭐를 더 선호하냐면 그냥 단순 과거를 더 선호해요. 왜냐면 그냥 단어 수가 더 적으니까. 네, 굳이 have pp로 꼭 쓸 필요가 없다면. 네. 네. 그 다음에 여기 트리멘더스 숫자가 많은 것들은 이제 리미테이션을 이렇게 했다. 인데 그냥 이게 전체적으로 논문은 좀 읽었을 때는 좀 이게 인트로죠. 조금 벌보스한 측면이 좀 있어요. 조금은 간결하게 쓰여질 수 있는 요소들은 조금 더 있었던 것 같긴 해요. 네, 하여튼 그래서 has placed limitations on 어쩌고 이거는 그냥 hinders라고 이제 짧게 바꿨고요. 그 다음엔
사실 이게 하여튼 이 have pp로다가 뭐 이렇게 좀 썼고 뭐 이랬는데 하여튼 그냥 뭐 현재형으로 써도 이제 뜻의 문맥상으로 이제 그 뜻이 그렇게 크게 뭐 무리가 없으면 그냥 또 네, 현재로 써도 괜찮을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뭐 약간 이게 하늘색 아니 저기 뭐 파란색 줄이 가서 뭐 좀 그거 하면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이게 부사의 위치적인 측면에서는 can be generally divided라고 뭐 쓸 수도 있겠지만 이거 뭐 좀 꼭 그래야만 이제 그 조동사 그 다음엔 비동사로 어쩌고 이제 형용사나 이제 수동태가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우리가 그 부사를 이제 추가를 해줄 때 뭐 사실 can be divided generally into, can be generally divided into, 혹은 이제 can generally be divided into 뭐 이렇게 하여튼 이 부사는 사실 조금은 어디 들어가도 좀 괜찮을 수 있는 뭐 이런 측면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조동사와 그다음에 비동사 이후 뭐 어떤 수동태나 이제 형용사가 나오는 경우는 조금은 그래도 조금 더 뭔가 좀 바람직한 혹은 이제 추천하는 위치는 요 조동사와 비동사 사이. 그래서 can generally be divided 라고 쓰는 게 조금 더 괜찮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엔 지금 여기서 뭐 하여튼 뭐 어느 정도는 글이 좀 잘 팔로시드 된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좀 잘 쓰여진 글이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읽으면 이게 뭐 네트워크 아키텍처즈라는 요 이게 구문은 지금 보면 이제 요 한 4-5줄 사이에 한 지금 3번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같은 어떤 문구가 좀 반복적으로 이제 요 짧은 요 전략에서 이제 쓰이는 또 너무 반복적이면 조금 이제 재미없게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경우는 좀 덜 쓰거나 대명사로 받거나 아니면 이 단어가 필요 없을 수 있는 문장으로 좀 패러프레이즈를 하거나 이런 것도 또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엔 이게 Network architectures are fixed before training with these models, these methods. 네, 이것도 뭐 좀 내가 그 전에 이제 보지는 않긴 했지만 이게 지금 약간은 뭐 after training our model 그 다음엔 the performance becomes better than the existing method. 뭐 이러면 이제 우리 모델을 트레이닝한 이후에는 이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이제 약간 종속절 같은 쪽에서 이런 접속사라든가 뭐 이거는 뭐 before도 있고요. 여기서는 또 이 before, before, after, while training our model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 이건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접속사인데 이쪽에서는 이제 문장에 절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이 종속 접속사 이후 이제 절이 나올 때는 여기서는 이제 보통은 이게 주어 및 비동사가 생략된 거예요. 예를 들면 we invented a new method that is capable of something. 여기서 이제 that is라는 관계대명사 및 비동사 같은 게 거기서도 이렇게 좀 생략이 됐듯이 여기서도 좀 약간 그 주어 및 비동사가 좀 생략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경우는 조금은 그 주어에 이건 조금은 좀 포멀한 영어에 해당이 되는 그런 얘기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그래도 좋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주어가 생략이 됐다는 거는 그 주어가 이 주절에서의 주어와 똑같다라는 거를 우리가 가정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 퍼포먼스가 더 좋아진다. 약간 이런 얘기인데 이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풀 그거로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the performance is training our model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퍼포먼스가 이제 우리 모델을 이제 트레이닝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뭐 약간 이런 종속절을 주어가 없는 형태로 이렇게 이제 쓸 때는 실제 이제 주절의 주어와 이제 실제로 매칭이 되는지 약간 이런 것도 좀 따져서 좀 쓰도록 하는 게 좋아요. 네. 네. 하여튼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것도 뭐 이제 network architectures are fixed before training. 네. 이 경우는 사실 좀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주어,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했던 의미로 볼 때 이제 주어가 매치가 안 된다는 거. 그런 이제 주어에 이제 미스매치가 있고, 그 다음에 training with this method라는 말은 이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정확하게는 네트워크 아키텍처, 트레이닝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아마도 이런 방법으로 트레이닝 한다고 해야 될까요? 좀 의미상으로 이게 맞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사실 네트워크 아키텍처는 좀 독립적으로 고정되는 어떤 정해지는 요소고, 그 다음에 그 파라미터들이 좀 또 학습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아키텍처 자체를 트레이닝 하는 거는 좀 뭐 아닐 수도 있지만, 네, 어쨌건 뭐 근데 이게 만약에 이게 목적어로 쓰인다면, 예를 들면 before trained 뭐 이렇게 쓰면 이제 그 주어 및 비동사가 생략이 된다고 했을 때 이제 네트워크 아키텍처가 이제 이런 방법으로 트레인 되기 전에 픽스 된다. 이렇게 하면 뭐 의미가 이게 맞는지 틀린지는 일단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게 맞다면 그러면 이제 이걸 수동태로 바꾸면 이제 최소한 주어가 이제 매치가 되도록 이렇게 바꿀 수는 좀 있겠죠. 그다음에 이거는 좀 의미상에 좀 약간 수긍이나 아니면 좀 잘 이해가 안 갔던 거는 이게 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법으로 이제 네트워크 이런 방법으로 트레이닝 하기 전에 이제 아키텍처가 픽스 된다. 그 결과 모델은 이제 그 오버피팅과 파라미터 이제 코어 어댑테이션 이제 학습 중에 이제 파라미터의 코어 네. 근데 이제 이게 보면 suffer from은 이제 뒤쪽에 나쁜 얘기가 나올 텐데 오버피팅은 뭐 나쁜 건 알죠. 근데 이제 코어 어댑테이션 오브 파라미터 during training 코어 어댑테이션 오브 파라미터 라는 게 일단은 여기서 무슨 말인지 좀 잘 모르겠고요. 그 의미가. 그 다음에 코어 어댑테이션이 그냥 읽으면 그냥 눈치로 보면 이게 굳이 나쁜 건가? 이게 뭐 그러니까 단어만 봐서는 그게 뭔가 나쁜 의미처럼 들리진 않잖아요. 그냥 그런 측면에서 조금은 설명이 좀 더 추가가 되거나 네. 명확하게 뭔가 나쁠 만한 얘기가 좀 누가 봐도 나쁜 것 같이 나쁜 거라고 이제 수긍이 갈 만한 식으로 조금 더 쓰여지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그 다음엔 약간 widely used strategy 같은 경우는 이것도 뭐 이게 아주 확실하진 않지만 이제 widely used 뭐 이거는 아마도 그냥 약간 하나의 덩어리 형용사처럼 이렇게 하이픈을 보통 이제 붙여서 보통 쓰는 그래서 한 덩어리 이제 형용사로서 이제 이렇게 쓰는 하이픈을 붙이는 게 조금 더 괜찮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건 하여튼 네트워크 아키텍처 이렇게 뭐 압축하고 뭐 좀 모르겠네요. 압축까지 여기서 하여튼 최소한 압축을 얘기하고 있죠. Network pruning is a widely used strategy to compress pre-trained networks by eliminating unimportant, 중요하지 않은 이제 액티베이션과 가중치. 근데 이건 그냥 사실 의미상으로 보면 액티베이션은 약간 추상명사잖아요. 그 액티베이션이 뭐 된다. 그리고 액티베이션이라는 말은 뭐 이게 large 액티베이션 아니면 뭐 하이 액티베이션이라는 하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 특정한 뭐 노드에서 일어나는 그 값 혹은 그 값의 어떤 크기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값이 크냐라는 그 정도를 나타내는 의미로 쓰인 액티베이션이라면 이게 사실 좀 뭔가 의미로 볼 때 eliminate 그러니까 액티베이션을 eliminate 한다라는 말은 조금 의미로는 좀 잘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해당하는 노드랑 그 네트워크에서 이제 그 엣지, 그러니까 이제 웨이트도, 이건 웨이트는 어떻게 보면 의미로 보면 그냥 좀 기계적인 말 그대로 그 가중치라는 뜻이고, 그 가중치가 이제 실제로 할당이 되는 좀 더 의미로 본다면, 그 이제 네트워크상에서의 엣지가 좀 더, 혹은 뭐 그런 커넥션이라는 말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뭐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좀 전반적으로 좀 요런 이제 주어를 요런 동명사 형태로 프리트레인드 된 네트워크를 압축하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어떻다. 그래서 이게 조금은 좀 계속 좀 이런 그러니까 동명사 형태, 그러니까 동사를 ing로 바꾸고 이제 목적어로 한 약간 그런 식의 문장이 조금 많이 반복되는 느낌을 좀 받아서 좀 그런 측면에서 조금 단조로운 느낌도 조금은 들어서 이제 그런 좀 동일한 형태의 이제 그런 거를 조금 또 이렇게 저렇게 좀 다양한 스타일의 문장으로 쓰는 게 또 어떨까 싶은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엔 네트워크 프루닝, 원래 건 네트워크 프루닝 effectively eliminate many unimportant connections in trained networks. in trained networks. 그 다음에 however, pruning a network may not ensure an optimal network. 사실 이게 또 이런 식으로 좀 쓰여진 것들이 이제 좀 이런 스타일로 쓰여진 것들이 이제 뭐 몇몇 군데에서 좀 보여서 그것도 조금은 좀 다양하게 좀 바꿀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들긴 했는데 어쨌건 지금 보면 이제 이거는 앞쪽에 이렇게 효과적으로 이런 네트워크를 그거 한다. 저기 효과적으로 이제 중요하지 않은 커넥션을 이제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이 네트워크를 이렇게 프루닝 하는 거는 옵티멀한 네트워크를 개런티하지는 않는다. 네, 약간 이거는 좀 이 앞쪽의 문장은 그러니까 좀 장점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뒤쪽에서는 이거와 대비해서 좀 생길 수 있는 그 단점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한 문장으로 그 다음에 좀 조금은 약간 무미건조하게 그런 문장의 또 관계가 좀 또 잘 나타나지 않은 채로 그냥 두 개의 문장이 나열이 되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제 첫 문장만 요것만 읽어서는 요 문장이 이제 이 전체에서의 어떤 역할을 이 다음 문장을 읽어야만 이제 앞쪽에서 이제 이거랑 대비해서 뒤쪽 문장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구나라는 측면이 네. 그래서 요 앞쪽 문장만 읽어서는 이게 좀 또 그래서 이게 좋다는 건지 나쁘다는 건지 아니면 이 문장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의도를 좀 잘 파악하기가 좀 힘든 측면이 있었다는 측면에서 그냥 이거를 한 문장으로 이제 although 해갖고 이제 network pruning effectively eliminate 그 다음에 사실 이 many unimportant connections in trained networks 이 many는 사실 나 같은 경우는 좀 그때도 얘기했나요? 그 논문에서 써도 나쁘지는 않은 단어지만 별로 이게 좀 구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도 아니고 조금 또 약간은 캐주얼한 표현에 속하는 이제 단어라서 나 같은 경우는 이제 many는 좀 거의 잘 안 써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써야 되면 이제 numerous라는 단어로 이제 그 좀 더 포멀한 논문에 조금 더 어울릴 법한 단어로 바꾸거나 아니면 이거를 조금 더 의미 있는 어떤 내용을 의미를 조금 더 부여를 하는 측면에서는 예를 들면 a non-trivial amount of unimportant connections. non-trivial은 하여튼 너무 트리비얼하지 않은 그래도 꽤 어느 정도 그 사이즈를 무시할 수 없을 만한 그 정도의 양이라는 뜻이죠. 물론 이것도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얼마라는 거냐, 10개라는 거냐, 100개라는 거냐, 1000개라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래도 좀 뭔가 우리가 이 문장상에서 조금 더, 그냥 many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의미를 부여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아까 그것처럼 이 또 동명사 형태, 동사 주어의 이제 명사와 한글로 또 문장을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좀 또 약간 단조로운 측면이 좀 있었고 사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동사 및 명사 그리고 그거를 이제 동명사화 해갖고 이제 ing로 바꿔갖고 문장의 주어로 이렇게 좀 쓰는 거는 나 같은 경우는 좀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좀 약간은 사람들이 읽을 때 좀 코그니티브 로드가 좀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좀 잠재적인 위험성이 좀 있다라고 봐요. 왜냐면 일단은 이 동사 및 목적어로 나오는
이런 식의 이제 주절이 이렇게 있게 되면 사실 주절이 일단 기본적으로 길 거라는 것을 우리가 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그냥 프루닝어 네트워크 이렇게 하면은 그냥 세 단어로 끝이 나서 이거는 뭐 다행이네 라고 해갖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뭐 메이든 아니면 이쪽에서 뭐 예를 들면 어떤 본동사나 조동사가 나왔을 때 이제부터 주절이 끝나서 이제 본동사가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쉽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게 사실 앞쪽에 주어가 이렇게 어느 정도는 좀 길게 되면 뭐 예를 들면 pruning a network pruning a network in a 뭐 efficient manner 뭐 아니면 뭐 by using our method 뭐 이러면 벌써 주절이 좀 한참 또 길잖아요. 뭐 사족처럼 또 사족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부도 또 붙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이게 본동사를 하여튼 본동사가 어디선가 나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긴장 상태가 하여튼 좀 롱텀으로 길어지게 되는 거예요. 본동사가 어디서 나오는지 계속 그 센서를 내가 계속 돌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RNN 스테이트를 LSTM 스테이트를 내가 끌 수가 없는 거예요. 본동사가 나왔으니까 계속 그거 찾는 스테이트로 켜놓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 일반적으로는 좀 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주절에 이렇게 좀 길다랗게 이렇게 쓰는 거는 그렇게 좀 썩 좋아하는 표현은 혹은 바람직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다음엔 뭐 사실 뭐 네트워크 프루닝, 그 다음에 뭐 프루닝어 네트워크 이게 좀 반복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냥 이거는 가주어가 아니라 그냥 앞쪽에서 얘기한 이거를 그냥 뭐 it으로 받아도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it이라고 바꿨고 그 다음에 이제 may not ensure an optimal network 이거는 뭐 그냥 좀 lose라는 단어로 그냥 바꿔봤고 그 다음에 뭐 in pre-training networks are optimized 네. 그다음에 이것도 지금 보면 아까 위에서도 뭐 이런 이거는 뭐 하여튼 장점이죠. 이런 장점이 있다라고 얘기하진 않고 뭐 하여튼 이게 좀 이런 많은 수의 이제 커넥션을 이제 제거한다. 그러나 이게 뭐 안 좋을 수 있다. 이 뒤쪽도 보면 네트워크는 이런 프론된 될 것이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옵티마이즈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비슷하죠. 약간 그러나가 좀 중간에 생략되어갖고 이것은 이런 네트워크가 서브 옵티멀 스테이트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을 초래할 수 있다. 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뭔가 장점이나 아니면 현상 같은 거 하나 던지고 근데 이거는 이런 단점이나 뭐 나쁜 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접속사를 통해서 문장을 좀 자연스럽게 이어주거나 뭐 아니면 조금은 다른 스타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 그러나 이런 단점 또 그러나 이런 단점 이렇게 약간 조금은 이게 나쁜 건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뭐 이게 좀 뭐 어떤 명확하게 틀렸다라는 걸 얘기는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좀 그런 측면에서 좀 약간 단조로운 좀 느낌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그냥 이런 식으로 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는 거의 똑같아요. 플로우나 이런 그 스토리 라인은 거의 동일하지만 어찌됐건 위에서는 이제 앞쪽을 그러니까 장점이나 이런 걸 얼더우로 받아서 이제 주절로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또 이야기를 했고 여기서는 이제 이거를 주절로 하되 이 뒤쪽을 약간 한 문장 내에서의 이것의 어떤 결과로서 이렇게 이제 약간 계속적 용법 같은 형태의 어떤 분사 구문을 이제 뒤쪽에 붙여서 이제 한 문장 내에서 이제 이거를 이야기를 하도록. 그 다음엔 사실 또 요 are changed 그러니까 커넥션이 프루닝을 한 이후에는 바뀐다라는 건데 이게 좀 그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 영어를 쓸 때 이제 그 무생물을 좀 최대한 그래도 그 행동의 어떤 주체로서 좀 문장을 이야기하는 게 좀 엄밀한 측면에서는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this section discusses the advantage of our method 이렇게 하면은 그 섹션이 실제로 디스커스를 하는 게 아니라 in this section we discuss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미로는 정확하고 뭐 섹션 자체가 디스커스하지 무생물이 디스커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런 무생물이 주어가 되는 식으로 하면 뭔가 조금 더 뭔가 세련된 문장의 형태로 보여질 수 있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여기서도 조금은 뭐 비슷할 수
비슷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좀 비슷한 측면인데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좀 아까 무생물이 이제 주어가 나오면 이제 또 좋아지는 요소는 뭐냐면 이제 뭔가 문장을 좀 간결하게 바꿔주는 효과가 좀 있죠. 아까도 얘기했던 것, 좀 전에 얘기했던 것, in this section we discuss 이거보다 this section discusses 이러면 좀 뭔가 간결하잖아요. 단어 수가 적죠. 그래서 뭔가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간결하게 쓸 수 있는 거를 고려를 한다면 사실 change는 사실 뭐뭐를 바꾼다도 있지만 뭐 the word has changed 그러니까 자동사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가 바뀐다라는 형태의 이제 자동사로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동사를 이제 그 바뀌는 객체라고 해야 될지 바뀜의 대상이 되는 그게 주어로 역시 나올 수도 있는 형태의 문장이면 네, 그러면 사실 수동태 그러니까 타동사가 이제 수동태화된 표현보다는 그냥 changes 혹은 뭐 change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커넥션이 change 된 커넥션이 바뀐다라는 뜻으로서 그냥 수동태는 안 쓰는 게 좀 좋죠. 그리고 하여튼 일반적으로 수동태는 그 비동사를 또 이렇게 해갖고 과유로 해갖고 또 그런 주체 같은 거를 또 명시를 필요하다면 해주고 하여튼 그래갖고 좀 문장이 좀 길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수동태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좀 컨사이스한 표현을 위해서는 이렇게 좀 바람직하진 않아요. 그래서 하여튼 능동태로 쓸 수 있는 경우들은 좀 최대한 좀 능동태로 써서 좀 하는 게 좋고 네. 그 다음엔 뭐 however fine tuning needs additional training iteration 네, 하여튼 이건 그렇고 네. 그 다음에 pruned networks suffer from vanishing gradient which may inhibit the convergence into optimal state 이 같은 경우는 나는 뭐 사실 이게 여기서 뭐 이제 네트워크를 이제 프루닝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오버 파라메트라이즈드 된 큰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경량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후처리적으로 어떤 좀 더 작은 네트워크, 그러니까 일부의 노드나 뭐 엣지들을 우리가 삭제를 해갖고 그 계산이나 이제 메모리 요구량을 줄이는 뭐 이런 식의 이제 어프로치를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근데 이제 프루드 네트워크는 뭐 그거를 이제 뭔가 파인 튜닝을 하는 이야기를 위해서 했죠. 근데 이게 왜 그레이디언트 베니싱에 서퍼를 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아, 그런 거요? 사이테이션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원래는? 네. 그러면 뭐, 괜찮을 수 있고. 네. 그래요.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엔 또, 하나. 이야기를 하면, 이게 사실, into라는 전치사는, 이거는 좀,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혹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into로 쓰는 게 뭐 전혀 뭐 이상하지 않은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만 사실 좀 into는 약간은 좀 조금은 좀 sparingly 좀 사용해야 되는 그러니까 좀 꼭 진짜 into가 필요하다라는 게 아니면 사실 그냥 to 뭐 혹은 in 뭐 이런 식의 전치사를 좀 고려를 하는 게 더 좀 좋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거의 동사형을 생각을 해보면 our algorithm converges to a fixed point. 이렇게 하면 converges to a fixed point나 converges into a fixed point나 둘 중에 이제 뭐가 맞냐를 보면 아마도 into보다 to를 쓰는 게 좀 더 맞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어떻게들 생각해요? 여기 바로 또 into가 있네요. 네. 투. 인투가 좀 많이 보이는데 이쪽에서는 또 투가 4번인가 더 나오고 컨버징 원으로도 쓰기도 하고 컨버징 인투 이거는 인투가 되게 많네요. 하여튼 네. 인투로 써도 사실 여기서는 뭐 실제로 그렇게 많이 쓰니까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사실 그 인투랑 하여튼 투 중에서 실제로 좀 뭐 하여튼 인투는 뭔가 좀 약간 좀 동작의 개념으로서의 뭔가가 좀 하여튼 많이 가미가 혹은 그 뜻 자체가 내포가 되어 있는 거고
하여튼 to 써도 사실 좀 무방하다면 꼭 이 converge는 내가 확실하진 않지만 다른 많은 경우에는 하여튼 그 into로 쓰고 싶은 좀 약간 그런 욕구를 좀 자제하고 그거를 이제 to나 그냥 아니면 그러니까 into가 아닌 다른 좀 그런 동작이나 이런 어떤 요소가 좀 배제가 된 조금 더 플레인한 형태의 어떤 전치사를 좀 고려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할 것 같아요. 네. 네, 이것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however, the approaches were based on traditional pruning method. Thus, they still suffer from 부족. 이것도 아까처럼 문장 하나 던지고 그 다음에 뭔가 그러니까 부사 같은 걸로 이어서 그것에 뭔가 반대나 아니면 그의 원인을 이야기하는 문장. 약간 좀 문장 자체가 이제 굉장히 의미적으로는 굉장히 좀 어떤 원인 결과 아니면 대비되는 상반되는 이야기 이런 이어지는 문장 간에 어떤 그 논리적으로 좀 타이트하게 좀 연결고리가 있는데 또 이제 좀 문장으로 다 이렇게 좀 쪼개놓은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구조가 좀 반복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엔 또 그 캐주얼한 단어로서 우리가 좀 일단 내가 생각할 때는 쓰지 말아야 되는 way, 그러니까 뭐 in this way 라는 이런 방식으로 이런 걸 해서의 way는 좀 이게 캐주얼한 단어의 대표적인 그런 거라 이걸 in this manner라고 이렇게 바꾸는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엔 experimental results verify that step can train subnetworks with fewer parameters that show comparable accuracy to full networks. 이 같은 경우는 사실 verify that이 나오고 train subnetworks with fewer parameters 그 다음에 that show라고 받았다면 이게 이제 서브 네트워크를 주어로 해갖고 관계대명사로 한정적 용법으로 쓴 건데, 네. 이거는 사실 좀, 이 내에서도 이제 어떤 적은 수의 파라미터를 가지는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켰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액큐러시는 비슷하다라는 거니까, 여기서도 또, 나름대로의 대비 구조는 있는 거죠. 파라미터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그, 액큐러시는 유지를 했다라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while maintaining 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제 좀 또 이렇게 쓰면 그 대비 구조가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엔 이 지금 while maintainings에서도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주어 동사 그래서 그 주절과 종속절의 이제 주어의 그 미스매치가 있는가를 좀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나름대로 스텝이 maintain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또 이게 사실 이 서브 네트워크가 이 comparable accuracy를 maintain 한다라고 볼 수 있지만 대충 그래서 서브 스텝이라는 게 이거를 계속 accuracy를 comparable하게 유지를 시켜주는 그런 이제 주체로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주어의 미스매치가 좀 그래도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요. 그 다음엔 any loss of accuracy. 사실 이거는 그냥 내가 그냥 any accuracy degradation이라고 바꿨어요. 이건 그냥 되게 마이너한 이슈인데 로스는 좀 사실 우리가 이제 딥러닝에서는 특히 어떤 로스라는 거는 말 그대로 로스 펑션이나 이런 데서 좀 오브젝티브 펑션이나 로스 펑션 이런 데서 쓰이는 단어들이 좀 더 있을 수가 그런 의미로 이미 좀 established 된 의미가 좀 많이 부여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로스가 뒤에 로스 오브 액큐러시라고 하면 뜻은 당연히 알긴 하겠지만 이 로스가 혹시 그런 어떤 뜻은 아닌가라고 순간 생각이 들 수도 있어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냥 이 단어를 쓰지 않고 이렇게 좀 바꿔봤고요. 그 다음엔 이 뒤쪽에서 이제 그 state of the art mobile target architectures such as NASNet A, MobileNet, ShuffleNet, SqueezeNet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모바일 타겟이라 그러면 이거는 이제 명사의 스태킹인 거죠. 혹은 이게 네, 여기서는 이제 타겟이 어떻게 보면 동사로서 쓰인 것이고, 네, 네, 그러니까 약간 이게 지금 뭐 내가 생각할 때는 모바일 타겟이라 그러면 모바일을 타겟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모바일이 타겟이라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뭐 그 의미가 조금은 이 타겟의 이제 그러니까 이거 타겟팅을 하는 주어인지 아니면 타겟팅의 그 목적으로서의 그 지향점으로서의 대상이 되는 건지, 그게 조금은 약간 의미가 좀 모호해진 것 같아서 이제 뭐 모바일 프렌들리 아키텍처라고 좀 바꿔봤고요. 그리고 모바일 타겟은 사실 이게 영어로 볼 때 이런 표현이 좀 자연스럽거나 적절한지도 사실 좀 잘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뭐 타겟을 그냥 쓴다면 이제 모바일 타겟티드라고 하면은 이제 모바일이 명확하게 타겟의 객체가 되어져서 이제 모바일 타겟티드에서의 그 모바일은 이제 타겟의 그 대상이 된다는 것을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모바일 타겟 아키텍처는 모르겠어요. 이게 영어로 볼 때 좀 자연스러운 표현인 것 같아 보이지는 좀 않은 느낌도 있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이제 뭐 홀리스틱 웨이를 이제 홀리스틱 매너, 이제 나블 웨이, 그것도 나블 알고리즘으로 바꿨고, 네, 이쪽도 이렇게 바꿨고,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지금 사실 좀 이 컨트리뷰션 포인트들, 블렛 아이템으로 이제 컨트리뷰션 포인트들을 좀 작성을 할 때는 좀 어느 정도는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첫 번째 블렛은 예를 들면 우리가 제안하는 어떤 프로포즈드 테크닉, 뭐 두 번째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이 어떤 태스크를 풀기 위해서 새롭게 뭐 큐레이트한 아니면 이제 컬렉트한 아니면 이제 새롭게 공개하는 데이터셋.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그 데이터셋이나 뭐 그걸 그냥 기존의 데이터셋으로 뭐 했던, 세 번째는 뭐 우리의 뭐 extensive 혹은 뭐 rigorous 뭐 experiment that shows the superiority of our method, 뭐 이렇게 하고 결과에 대한 측면에서의 어떤 contribution.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첫 번째 데이터 아이템은 proposed method의 novelty를 나업을 한 뭔가 알고리즘이나 이제 어프로치를 제안했다. 두 번째는 데이터셋도 그리고 또 우리가 뭔가 공개했다. 세 번째는 실험으로 우리가 어떤 뭔가 이걸 증명했거나 아니면 뭐 우리 실험 측면에서도 우리가 컨트리뷰션이 있다. 약간 이렇게 하면 각각의 그 포인트별로의 좀 층위가 조금은 명확하게 구별이 되죠. 여기서는 사실 좀 이게 첫 번째도 이게 프로포즈드 어프로치에 해당이 되고, 두 번째도 또 이게 이 논문에서 그냥 어떤 한 패키지로서의 프로포즈드 알고리즘의 그냥 두 번째 요소를 그냥 또 두 번째 인디펜던트한 블레드 아이템으로 처리를 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이게 실험이죠. 뭐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블렛이 좀 뭐 비슷한, 그러니까 그냥 한 블레드로 뭔가 처리 될 법한 건 아닌가, 뭐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뭐 굳이 이제 이걸 바꾼 게 이제 처음에 이게 이제 나블 메서돌로지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조금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좀 하이 레벨에서의 방법론을 좀 이야기를 한다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조금은 더 그 방법론에 입각해서 어떤 특정한 프로블럼 세팅에서의 좀 더 구체적인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조금은 이게 좀 하이 레벨에서의 큰 어떤 뭔가 여러 가지의 어떤 구체적인 알고리즘을 담을 수 있는 방법론으로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방법론 그 프레임워크 내에서의 어떤 좀 구체적인 어떤 특정한 알고리즘으로서, 그렇게 된다면 조금은 두 개 간의 층위가 그래도 좀 나뉘어지는 요소가 좀 보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하여튼 각각의 요소별로 이제 뭐 서로 다른 얘기야 당연히 다 서로 다른 얘기를 하겠지만, 그것들에 대한 어떤 명확하게 구별되는 그 층위라고 해야 될지, 뭐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질문 있나요? 질문 있어요 혹시? 오케이, 네. 이거 어느 연구실이에요? 이건 뭐 얼마나 저희 준비를 한 건가요?
1년이요? 그렇군요. 네. 잘 되면 좋겠네요. 근데 이게 뒤쪽에, 여기 좀 약간 최신업 같은 얘기, 최신업에 관련된 얘기도 어디선가 좀 나왔던 것 같기도 한데, 아니었나? 딴 거랑 내좀 그래요. 뭐, 그러면 이거 업데이트된 걸 내가 드라이브에 올리도록 하고, 그 다음엔, 지난번에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오버라이트가 된 거겠죠? 오케이, 네. 그 다음엔 또, 뭐 또 좀 생각나서 또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인트로를 쓸 때, 지난번에 이제, 약간 좀, 하여튼 인트로, 그러니까 논문을 쓸 때, 사실, 앱스트랙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인트로가 나오고, 릴레이티드 프로포즈 메서드 이렇게 나오고 이렇잖아요. 근데, 이게 논문을 실제로 작성할 때는, 인트로를 거의 맨 마지막에, 콘클루전이야 뭐 쉽게 쓸 수 있다 치고, 인트로를 거의 맨 마지막에, 그 다음엔 앱스트랙은 더 마지막까지 시간을 좀 어느 정도 할애를 해갖고, 네, 그렇게 좀, 그 순서로 좀, 네, 작성을 하는 게 좀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트로는 다 앞에서, 그러니까 뒤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를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네, 그것에 대한 어떤, 조금은 여러 오버뷰라든가, 좀 거기서 중에서, 뒤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좀 강조하고자 하는 그 포인트들을 좀 잘, 서머라이즈를 해갖고 좀, 처음에 이제 이야기를 해낸 거라는 측면에서는, 뒤쪽에 내용을 우리가 작성을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저렇게 또 논리도 조금씩은 바뀔 수 있고, 실제로 이제 쓰려고 하다 보면, 이게 내가 되게 중요하게 강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포인트인데도 또 막상 쓰고 보면 이게 별로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게 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인트로는 뒤쪽의 내용을 어느 정도는 좀 내가 빠삭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인트로를 쓸 때 좀 효과적인 그런 게 나와서 좀 뒤쪽에 하여튼 좀 쓰는 게 좀 좋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순서상으로는 뭐 그렇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인트로는 하여튼 좀 자유도가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을 수 있는 섹션이긴 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뭐 인트로를 읽으면 그 뒤에 논문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다 쫙 좀 보일 수 있도록 뒤에 이제 무슨 내용이 펼쳐질지가 쫙 눈앞에 이제 펼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좀 인트로가 좀 지금 좀 효과적일 수 있다. 라고 또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첫 달러, 애초에 두 가지씩을 좀 적극적으로 적용하면 첫 달러에서 이제 우리가 무슨 프로블럼을 어드레스 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슨 메소드로 이거를 이제 프로포즈 하는지에 대한 네, 애초에 우리 워크 자체에 대한 오버뷰를 어떤 모티베이션이나 사족이 전혀 이제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바로 다짜고짜 그냥 뭘 하는 거야라고 좀 그렇게 해서 두 가지씩을 좀 또 두 가지씩의 정신을 좀 또 할 수가 있다라고도 또 이야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건 나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거의 한 번도 해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좀 뭔가 괜찮아 보이는 또 다른 이제 인트로를 쓰는 방식은 약간은 좀 굉장히 창의적으로 약간 좀, 네, 뭔가 이제 예제나 아니면 좀 뭔가 흥미를 뭔가 끌 수 있는 뭔가로 좀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또 가능한 좀 하이 레벨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자동으로 뭐 이런 거를 채색하는 이런 논문인데, 네, 이게 보면 갑자기 논문에서 도로시가 오즈의 나라에 1939년에 왔을 때 블랙 앤 화이트에서 바이브런트 컬러로, 네, 이제 트랜지션이 가장 어떤, 브레스테이싱 모먼트다, 시네마에. 이런 도로신이 오즈의 마법산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가 딥러닝 아니면 AI 분야의 논문으로서 기대할 수 있는 뭐, 딥러닝이 뭐 세상을 요즘 빠르게 바꾸고 있는데, 뭐, 이런 뻔한 얘기나 아니면 굉장히 좀, 근데 뭐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은 뭐, 좀 산뜻하게 조금은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네. 나는 참고로 이렇게 좀 잘 못하는데, 뭐, 영어를 잘하는 학생이 이렇게 인트로를 기특하게도 써왔었더라고. 그래서 뭐 하여튼, 나쁘지 않았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처음에 좀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아니면, 이거 뭐 좀, 뭔가 좀, breaking the ice? 그 다음에 좀 약간 이 사람의 마음도 좀 누그러져. 뭐, 이 친구 재밌네. 약간 이러면서 조금 더, 그 이후에 내용들을 좀 더 관심 있게 봐줄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저런 식의 인트로도 뭐 좀, 우리가 한번 또, 가능하다면, 한번 생각을 고려를 해볼 수 있는 요소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또, 이것도 굉장히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 쓴 것 같은데, 이건 그렇게 안 썼나? 보자. 네, 뭔가 여기서는 뭐 그냥 티피컬하게 이제 인트로를 시작을 했죠. 그냥 뭐 평이하게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뭔가 예를 바로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뭐 이제 머신러닝이 뭐 다 하여튼 이런 트레이닝 테스터를 있는 데이터를 쪼개서 뭔가 하는데 이제 그 어떤 중요한 문제점에 좀 어떤 좀 뭔가 하여튼 있다. 근데 예를 들면 뭐 바로 뭔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문제 자체에 대한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하여튼 그 무슨 바이어스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제목에서도 좀 더 이거 어디 나오더라? 입술까요? CVPR인가 보네요. 네. 이거 하여튼 CVPR에 나온 거 같아요. 뭐, 그래서 이게 지금 제목에서 보면, Women also snowboard, overcoming bias in captioning models. 네.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뭐, 그 이미지 캡션을 할 때 이제 뭐, 이제 스노보드, 뭐, 눈도 보이고, 뭐, 이렇게 좀 스노보드라는 그런 오브젝트도 좀 발견이 되는 것 같으면 얘가 캡션을 만들 때는 주로 이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스노보드를 타고 있다. 뭐 이런 거에서 그 사람을 보통은 이제 남성화된 뭐 맨이라든가 아니면 보이라든가 뭐 하여튼 그런 남성화된 이제 그 주어를 주로 달더라. 예, 근데 사실 그게 좀 사람이 보기엔 그 사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분간이 안 가는 사진인데도 심지어. 예. 뭐 하여튼 아니면 실제로 여자가 있음에도 여자가 스노보드 타고 있는 사진임에도 그냥 남자라고 그냥 달아버리더라. 그래서 그게 이제 데이터셋에서 이제 스노보드 타는 사진은 주로 이제 남자가 많았기 때문에 뭐 그런 이제 좀 그런 단순한 코릴레이션. 근데 그 코릴레이션은 약간은 좀 거의 원인 결과에 가깝죠. 뭐 이게 기본적으로 오버피팅이니 뭐 하여튼 이게 뭐 바이어스니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제목 자체에서 이제 아예 좀 뭔가 우리가 무슨 문제를 푸는 거다라는 것에 대한 그 애초에 네, 좀 제목을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로 이렇게 좀 처음에 단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뭐 비슷한 문제예요. 거의 동일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논문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프로그 이미지가 이제 swamp scene, 그 다음에 뭐, swamp itself is not frog 어쩌고. 네. 그래서 결국은 뭐, 이게, 개구리가 이제 주로 이런 늪지를 배경으로 이제 사진이 찍히고, 뭐, 예를 들면 뭐 다른 예는 없나? 뭐 하늘에서 개구리가 찍힐 리는 없으니까 하늘이 나오면 주로 개구리라고 클래스파이는 거의 안 한다. 약간 이런 뭐 바이오스 데이터셋의 그런 이렇게 좀 커저 릴레이션십과는 전혀 관련 없는 그런 코릴레이션이 직접적으로 모델은 좀 네,
그거에 좀 많이 이제 바이어스가 되고 이제 오버핏 된다 뭐 약간 이런 뜻인데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뭐 첫 단락에서 이런 어떤 좀 흥미로운 혹은 좀 그 테스크 자체나 문제가 무엇인지를 좀 바로 좀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제를 또 첫 단락에서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것도 이거는 근데 생각보다는 썩 뭐 이렇게 좀 네 뭐 그렇진 않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첫 단락에서 뭔가 네 예를 들어서 좀 뭔가 그렇게 이제 주의를 환기를 하는 뭐 그런 식의 네 그것도 좋고요. 네. 자, 그 다음엔 그다음엔 무슨 얘기를 할까요? 또? 그다음에 약간 논문에 약간 좀 주의를 끄는 좀 네, 이거는 뭐 이 논문 보여준 적이 없죠? 이거는 이제 NLP 쪽에서 이제 그 question answering 쪽의 이제 논문이에요. 그리고 참고로 뭐 그 이거의 지도 교수가 이제 한국 분인데 question answering in context 이거는 이제 그 MRC라는 머신 리딩 컴프리hension에서 이제 좀 뭐 어떤 단락이 주어져 있을 때 그 뭐 예를 들면 그 단락을 보고 질답 그러니까 질문 답변을 이렇게 좀 스무고개 하듯이 이렇게 하는 뭐 그런 태스크예요. 뭐 question answering in context 해갖고 꾀액이라는 네, 이름을 붙였고 이게 이제 꾀액이 이제 그 오리가 꾀꾀거리잖아요. 그래서 제목에 오리 마크를 이렇게 했어요. 네. 제목에 오리 마크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거 보면 핸스폴스 이거로 해갖고 다 지금 보면 이거를 단어화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약간 좀 솔직히 좀 약간은 좀 센세이션을 했어요. 나는 좀 내가 너무 고정관념 있구나.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도 사실 보면 좀 뭐 흥미롭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까 뭐 women also snowboard 뭐 이런 캐치프레이즈까지 이렇게 좀 큰 틀에서 얘기를 하면 이런 거 약간 우리가 좀 창의성 아니면 조금 약간 톡톡 튀는 뭔가를 이렇게 좀 논문에 이렇게 좀 하면 조금은 단점은 뭐냐면 그 논문이 속된 말로 이제 좀 싸 보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런 거 보면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뭐 나이 드신 아니면 또 굉장히 좀 학문이란 말이지 좀 뭐 이런 약간 이런 사람들이 본다면 이거는 뭐 어떻게 이 아카데믹한 논문에 이따위로 논문에서 뭐 이렇게도 좀 또 뺄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좀 그런 포텐셜 데인저라고 할까요? 그런 리스크가 좀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뭐 네,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리더빌리티를 좀 또 네. 이렇게 좀 향상시킬 수 있는 뭐 그런 측면도 또 있어서 하여튼 뭐 네. 이것도 좀 나름대로는 또 네, 괜찮을 수 있는 자, 그 다음엔 심지어 에크널리지에도 이게 있네요. Where was jointly funded?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림 쪽에서 좀 또 이야기를 하려다가 네, 잠깐 지나갔었던 건데 보이니까 좀 이야기를 하면 이 그림에서 이제 폰트 크기를 좀 일반 폰트 크기랑 비슷하게 유지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나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이런 폰트들은 조금은 너무 작은 측면도 좀 있기도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거를 또 이거를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 약간 인라인 그래픽이라고 하나?
네. 그런데 그 논문 제목을 내가 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긴 하는데, 어떤 논문은 좀 그런 논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텍스트 상에서의 이런 그래픽을, 인클루드 그래픽으로 그냥 뭔가 넣은 거죠, 이게. 조그맣게 사이즈를 해갖고. 근데 이제 이거를, 예를 들면, 우리의 예를 들면 강수량의 패턴은 몇 년 이후로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런 말을 쓰고, 괄호하고, 그 강수량 패턴의 그래프를 실제 굉장히 작게 썸네일화 해갖고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법한 방식은 그거를 따로 그림으로 플로팅 객체로 만든 다음에 거기다 이제 레이블을 단 다음에 레이텍에서 이거를 이제 as shown in fig.1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러니까 그 그래프 자체를 굉장히 좀 작게 만들어서 그거를 그냥 인라인 텍스트로 그냥 그 as shown in fig.1 그 자리 그냥 다 빼버리고 그 그래프를 아주 작게 이렇게 찌글찌글 올라가는 그래프를 그냥 아예 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네, 그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하면 좀 약간 거의 내가 생각할 때는 약간 발상의 전환처럼 굉장히 작게 해도 사실 그 그래프가 이제 얘가 제너럴하게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바그래프도 그렇게 작게 만들어도 사실 잘 보여요. 어떤 바가 더 크고, 작다고 해서 빨간색이 초록색으로 보여. 파란색이 노란색으로 보이는 이게 아니에요. 우리 눈이 우리 눈은 이제 꽤 오랜 동안의 발전을 통해서 이게 그거라서 이게 하여튼 센서티브에서 굉장히 작아도 그 상대적인 패턴이나 제네럴하게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류의 그런 이제 오버롤 그런 패턴 같은 것들을 굉장히 쉽게 캡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 텍스트에 그냥 거기다 그냥 박아버리면 인베드를 시켜버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피겨가 많아봐야 한 10개 이내로 들어가겠죠. 근데 그런 경우는 뭔가 그 피겨 자체가 진짜 몇십 개도 넣어도 거의 문제가 없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이제 인라인의 라인, 텍스트의 그런 그래픽 같은 거를 좀 추가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한 효과, 그게 얼마나 효과적인지 어떤 그래프를 이렇게 바그래프는 조그맣게 만들었을 땐 사람이 잘 못 알아보는데 라인 그래프는 잘 알아보더라. 이런 좀 코그니티브한 혹은 퍼셉추얼한 요소들에 대해서 이제 유저 스터디라든가 그거 자체를 스터디를 좀 굉장히 탑픽으로 보면 굉장히 좀 유니크한 아니면 되게 흥미로운 이런 걸로도 연구를 하는구나. 또 생각보다 흥미롭네라고 느껴졌던 뭔가 논문이 그런 비주얼라이제이션 컴퓨터 그래픽스 쪽에 관련한 베뉴에서 뭔가 나온 게 있었는데 그건 또 나중에 좀 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하여튼 일단은 그렇고요. 인트로를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 또 좀 내가 생각할 때 인상적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건 참고로 우리 연구실에 이제 학생들이 쓰는 논문인데 예를 들면 이거는 지금 보면 데이터가 적을 때 이제 자동 채색을 이제 딥러닝으로 하자 이런 논문이고 이제 일반적으로 데이터가 많아야 이제 딥러닝이 잘 동작하는데 적을 때도 하여튼 잘 동작할 수 있는 메모리 기반의 뭔가 이런에서 제안하는 논문인데 이게 이제 피겨 1에서 이제 이거 보면 좀 캡처를 이렇게 달아놨어요. 데이터가 네 손에 있는 데이터가 많이 없냐? 많이 없는가? 그러면 이제 너의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제 뭔가 우리의 메모 페인터라고 불리는 이거를 활용을 해서 채색을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달아놨어요. 이거는 거의 광고 문구처럼 캡션을 달아버리니까 그렇잖아요. 네. 사실 굳이 여기에서 예를 들면 이거거든요. 그라운드 트루스 레스 시간 이게 베이스라인이고 이게 우리 어프로치에서 result of polarization, comparison of our method against res 시간, in polarize, using 무슨 데이터. 그러면은 이게 비교인 거는 당연히 뻔한 거고 보면 아는 건데 그렇게 좀 재미없게 달면 그래봐야 거기서 거긴데 결국 우리께 잘한다 이 소리인데 그거를 좀 굉장히 좀 뭔가 아주 좀 이게
아카데미컬리 좀 이렇게 수터블 하냐 안 하냐는 뭐 좀 이걸 수 있는데 뭐 사실 문법 맞고 뭐 슬랭이나 뭐 좀 다른 뭐 이상하게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다면 이런 것도 뭐 나름대로 또 괜찮아 보이는 측면도 있더라. 그래서 약간 뭐 좀 약간 사적인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친구가 약간 미국인가 아니 외국 생활을 좀 오래 해갖고 영어를 거의 네이티브처럼 하는 친구인데 아 이게 확실히 좀 뭔가 사고가 좀 다른가 싶은 생각이 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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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뭐 네. 그다음엔이 아니라 이 정도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질문 있나요 혹시? 그러면 오늘 또 두서없었던 수업은 여기까지로 하고 저기 좀 또 계속 할 때 좀 더 올려주고요. 그거 저기 샘플들을 올려주고 그다음에 좀 어느 정도는 좀 쌓여져 있는 그래서 아직 우리가 소화하지 못한 것도 있어서 그것들도 좀 나도 리바이드를 하고 수업 때도 최대한 또 커버를 하도록 하되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시험은 어떻게 보기로 했었나요? 시험? 시험도 한번 보죠. 뭐. 뭔가 하여튼 일단은 뭐 아직 뭐 어떻게 볼지 뭐 디테일은 내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좀 한번 여러분들이 복습을 어떤 이번 기회에 그래도 조금 또 어떤 형태로든 좀 할 수 있도록 한번 또 그것도 구체화를 좀 더 시켜서 다시 알려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뭐 한 2, 3주, 3, 4주 이후로는 또 조금은 발표 자료라든가 그런 것들도 또 숙제를 요청을 하고 실제로 뭐 좀 가능하다면 발표들을 짧게라도 해서 뭐 좀 피드백을 좀 주고받는 시간도 좀 가져보도록 하자.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죠. 수고했어요. 네.